자,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 중에 현무암과 비교한 화강암. 됐죠? 자, SiO2 함량이 누가 더 많죠? 화강암이 더 많지? 이거는 유문암질로서 몇 퍼센트 이상이었죠? 63 이상이지. 왜냐하면 경계가 52와 63이었잖아, 맞지? 52보다 작으면 현무암, 63보다 크면 유문암, 유문암질. 됐나? 화강암은 유문암과 성 똑같잖아, 맞지? 자, SiO2가 현재 화강암이 많다. 자, 암석의 색은 누가 더 밝습니까? 화강암. 그러면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들이 밝은 광물이 많다 그랬지. 됐지? 자, 지하 깊은 곳의 생성. 현무암은 분출된 거고 화강암은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진 거지. 화강암은 깊고. 자, 마그마가 마그마가 냉각되는 속도. 땅속 깊은 곳에 있으면 따뜻할 거니까 천천히 식는 거지. 그래서 결정이. 그렇지. 결정이 잘 자랄 수 있지. 빨리 안 굳으니까. 결정이 컸죠? 무슨 질? 조립질. 입자를 만들 조자 만들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화강암은 조립질, 그리고 화산암은 세립질. 자, 암석 구성하는 입자 크기 나오죠. 누가 더 입자 크다? 화강암이 크다. 현재 굳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입자가 결정이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자, 2번.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용암 A, B 특성 나와 있는데 참고로 SiO2 함량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원래 경계값이 얼마였죠? 경계값이 52와 63. 그러면 A 같은 경우 52보다 작다. 그리고 현재 분명 B 같은 경우에 좀 63 이상 되겠지? 어쩌나 SiO2 함량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암질? A는 SiO2 함량이 적은 것. 현무암질이었죠? 맞지? 그리고 많은 것은 유문암질. 물론 유문암질 대신에 화강암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많이 썼어. 근데 요즘에는 현재 유문암질 대신에 화강암질 대신에 유문암질을 씁니다. 자, 그래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구분이 좀 될 건데, 자, A가 지표로 분출하여 굳어지면 화강암이 된다. 참고로 화강암 같은 경우는 무슨 종류야? 화강암은 그래 유문암과 동일한 성분이고 심성암이었잖아, 맞지? 근데 내용상에서 분출이란 말 밖에서 만졌다 이야기했잖아. 말이 안 맞는 거지, 맞지? 현재 화강암은 현무암, 참고로 A는 현무암이 될 것이다. 화강암은 심성암이다. 말이 안 맞다. 자, B가 지하 깊은 곳에 천천히 식으면 유문암이 된다. 참고로 유문암은 자, 밖에 분출돼서 식은 화산암입니까? 심성암입니까? 유문암은 화산암이죠? 맞지? 근데 깊은 곳에 천천히 식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유문암이 아니라 뭐다? 같은 성분의 화강암이다. 맞지? 화강암. 자, 참고로 깊은 곳이라 했습니다. 자, 동일한 조건의 경사면에 용암이 흐르는 속도 A와 B. 참고 이거는 SI 볼게. SiO2 함량을 SiO2 같은 경우에 얘들을 우리가 규산형 광물이라고 그랬잖아. 사슬 구조를 가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SiO2가 많으면 사슬이 많을 거니까 잘 엉킨다는 거지. 잘 엉키면 점성이 크다. 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맞지? 자, 그래서 그걸 점성이라고 그랬는데 SiO2가 B가 많기 때문에 얘들 끈적끈적하니까 잘 흘러가지 않아. 이 말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동일한 조건 경사에서 용암이 흐르는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자, B가 끈적끈적하니까 느릴 거니까 상대적으로 A는 빠르겠지. 됐나? 물처럼 흘러갈 거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뒤에 문제가 우리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현무암하고 유문암하고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 누가 더 온도 높다? 현무암질 더 높아. 왜냐하면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 자, 두 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성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분이 달라서 구성하고 있는 광물이 다르고 막 이랬잖아. 맞지? 그리고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녹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1000도 이상이에요. 근데 유문암질은 한 500, 600 이 정도밖에 안 돼.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화성암 A, B 특성 비교한 것 돼 있고 각각 현무암과 화강암 중 하나 돼 있습니다. 일단 구성 광물의 입자 크기 가로축만 나와 있는데 두 개 중에 입자 크기 큰 것 바로 심성암이 되겠죠? 누굽니까? 입자 크기 큰 것은 화강암. 그러면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니까 B가 바로 화강암, A가 현무암 되겠지. 그래서 현무암과 화강암 구분이 됐습니다. 자, A는 화강암 틀렸고 암석 생성 깊이는 B가 A보다 깊다. 참고로 화강암이 심성암으로서 생성되는 깊이가 깊잖아, 맞지? 결과적으로 굳어지는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래야지 암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B가 더 깊다는 것.
자, Y에는 마그마 냉각 속도가 들어갈 수 있다. 자, 마그마의 냉각 속도. 그러면 만약에 Y가 마그마의 냉각 속도면 위로 올라갈수록 냉각 속도가 빠른 것 빨리 식는다. 그 말이잖아. 근데 오히려 심성함이 위에 있지? 땅속 깊은 곳에 따뜻한 곳이니까 천천히 식을 거잖아.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죠? 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생성 깊이가 될 수도 있겠지. 맞지? 자, 그리고 SiO2 함량. 화강암이 더 많은 거 맞습니까? 맞죠? 뭐 점성 이런 것들이 다 될 수도 있겠지. 이건 될 수 있는 예를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자, 4번. 자, 화성암 A, B, C 세 가지 기준 분류한 것, 입자 크기 X 그리고 SiO2 함량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 화강암, 현무암, 유문암 돼 있는데, 자, 보게 되면 SiO2 함량 보게 되면 B와 C가 같잖아, 맞지? 같으면서 많잖아. 참고로 여러분들 화강암과 유문암이 SiO2 함량이 많차이? 자, 그러면 B와 C가 화강암 또는 유문암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입자 크기. 자, B가 크죠? 그럼 결과적으로 P는 뭐가 된다? 화강암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화강암과 유문암이 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A가 현무암, B가 화강암, C가 유문암 구분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는 유문암 틀렸고 B는 C보다 깊은 곳에 형성된다. B, C는 SiO2 함량이 또 동일하다. 성분이 똑같죠? 성분이 똑같은데 유문암은 화산암, 화강암은 심성암. 자, 그래서 깊은 곳에 만들어진 건 화강암인 B. 됐지? 자, 어두운색 광물 함량은 X에 적합하다. 자, X에 넣었을 때, 자, 그러면 X가 봐봐. 현무암과 유문암이 같네? 현무암과 유문암 성분 같습니까? 아니죠. 현무암 색깔이 어때? 어둡고 유문암은 화강암과 성분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유문암도 색깔이 밝지. 맞지? 그러면 X로 적당히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문암 밝다, 현무암은 어둡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참고로 냉각 속도가 될 수 있겠죠. 됐지? 자, 답은 2번. 자, 9번. 자, 화성암 종류와 이를 구성하는 조암 광물. 자, 조암 광물이라는 것은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들을 조암 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표에 가장 많은 게 지각에 가장 많은 게 규소와 산소였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조암 광물은 규산형 광물입니다. 일단 볼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규산형 광물들인데, 자, 갑시다. 자, 안산암은 섭록암보다 조립질이다. 자, 안산암은 뭐였죠? 화산암이야, 심성암이야? 안산암은 화산암이었죠? 입자 커자가 밖에 분출되고 빨리 식어버리는 입자 작은 놈이었잖아, 맞지? 근데 섭록암은 심성암이었죠? 그래서 현재 보면 이 말은 틀렸다. 자, 화강암은 발리암보다 밝은 색이다. 지금 화강암과 발리암 있는데 볼게. 오른쪽 갈수록 색깔이 어떻게 되지? 밝아지는 거죠.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화강암이 더 밝은 거지. 맞는 말이고. 자, 석영의 부피비는 섭록암, 화강암보다 크다. 참고로 밑에가 비율이라고 했어. 자, 예를 들어 이거야. 봐봐. 뭐냐면 현무암과 안산암 나누는 기준이 얼마였죠? SiO2가? 52. 안산암과 유문암은 63이었죠? 예를 들어서 SiO2 함량이 67이라고 할게. 그러면 안산암과 유문암이 경계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겠지? 맞나?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선을 끄면 돼. 만약 SiO2가 67이라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이 길이 비율이 그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되겠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cm라면 요건 한 3cm 된다 그 말이지. 됐나? 그래서 얘 석영이 약 30%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쭉 내려가서 차지하고 있는 길이 비율이 바로 그 광물의 부피비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나?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석영은 당연히 지금 섭록암보다는 화강암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섭록암에는 석영이 별로 없잖아, 맞지? 됐나? 자, 11번. 마그마 생성 조건 있는 대로 뭐 있습니까? 아까 우리 했던 거? 온도를 높이거나 그렇죠.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거나 또는 물을 공급하거나 이 세 가지죠. 이거 다 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나와 있지만 좀 더 어려워지면 이거 다 치워서 나옵니다.
각각이 누군지를 꼭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 같은 게 누구라고? 물이 포함된 화강암. 이것도 다 지워서 나와. 아셔야 돼. 됐지? 자, 그럼 가볼게.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하의 온도는 증가한다. 지하 온도 분포 나와 있는데 깊이 밑에 자 세로축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보면 온도가 가로축 온도가 증가하고 있죠. 맞고 자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A 과정 통해서 용융될 수 있다. 지금 물이 포함된 화강암 요거 이 선을 말하겠지? 이 선을 말할 건데 참고로 A 과정 참고로 녹는 거는 녹아 있는 상태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용융 곡선에 대해서 오른쪽 되겠지? 오른쪽이 더 온도 높잖아, 맞지? 녹아 있는 상태 되겠지? 그러면 A 이 과정은 현재 이 선을 넘어서 오른쪽 가기 때문에 점차 온도 높아지게 되면 이 선에 닿게 되면 녹는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녹은 상태가 될 겁니다. 자, B 과정 예로 해령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자, B라는 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 바로 상승을 말하지 압력이 낮아지는 것. 그러면 해령 같은 경우 멘틀의 상승부로 맞는 말이 될 거잖아. 됐지? 자,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8번 깊이 따른 지하 온도 분포 암석 용융 곡선 나와 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A 지점 암석이 위로 상승하여 주위 압력이 20kbar. 뭐 헥토파스칼, 파스칼이라는 단위 쓰기도 하고 킬로바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어쨌건 뭐 나와 있는 이게 압력이라 되어 있고 그냥 단위는 크게 뭐 상관없잖아, 맞지? 자, 도달하면 마그마가 된다. 지금 A 지점에서 20까지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20까지 올려봐야 되는 거지. 20까지. 자, 올려봤을 때 선에 닿아한다? 닿는 거지. 이 선에 닿으면 녹아 안 녹아? 녹는 걸 말하는 거지. 녹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지. 참고로 용융 곡선이 있다면 오른쪽이 녹은 겁니까? 왼쪽이 녹은 겁니까? 오른쪽이랬지. 오른쪽이 더 온도 높으니까. 됐지? 그래서 이 선에 닿으면 녹기 시작할 것이다. 되겠죠? 자, 해령에서 생성되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A에서가 B 과정. 자, 설명할 수 있다. A에서 B. A에서 B란 말은 지금 가로의 변화잖아. 맞지? 가로의 변화는 뭐가 변하는 겁니까? 온도가 변하는 거지. 참고로 A에서 B로 가면 일단 A에서 B로 갔을 때 선에 닿았기 때문에 녹긴 녹을 거야. 그런데 해령 같은 경우에서 해령은 발사인 경계로 뭐 하니까? 상승하니까. 상승하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녹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온도만 증가한 거니까 말이 안 맞지. 참고로 A에서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상승하는 거잖아. 맞지? 틀렸습니다. 자, 볼게. 해양판이 섭입하는 지역에서 멘틀 물이 공급되면 암석의 용융 온도가 낮아진다. 이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암석이 용융 곡선 나와 있는데 지금 물이 첨가되었더니 왼쪽으로 이동했잖아. 맞지? 왼쪽으로 갔단 말은 온도가 높아진 것, 낮아진 것? 온도가 낮아진 것. 이걸 말하잖아. 맞지? 그래서 물이 공급되면 용융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쉽게 녹을 수가 있다. 넘어가 되겠죠? 자, 9번. 자, 현무암, 화강암, 용융 곡선, 지하 온도. 참고로 여기에 현무암의 용융 곡선.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까? 원래 뭘 배웠지? 현무암의 용융 곡선이 아니라 멘틀의 용융 곡선이었지. 물을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과. 그래서 이건 앞번 교육과정의 문제라서 그래. 앞번 교육과정이. 근데 지금은 현무암의 용융 곡선 나와 있지만 이건 그냥 여러분들 멘틀의 용융 곡선 생각하시면 돼. 됐나? 자, 가볼게. 자, A. 자, 스몰 A 변화는 압력 감소에 따라 멘틀 물질이 상승할 때 일어난다. 지금 A는 세로로 위로 올라가는 것. 그 말은 깊이 낮아지고 있는 거지. 올라가는 거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거 맞지?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것 맞습니다. 자, 물이 포함된 화강암 용융점은 깊이가 증가할수록 상승한다. 용융점, 용융되는 온도. 자, 깊이가 상승한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내려갔더니 이 그래프는 어디 갑니까? 오른쪽 갑니까? 왼쪽 갑니까? 왼쪽 가고 있지? 깊이가 깊어지면 왼쪽 가고 있습니다. 왼쪽 간다 말은 온도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거 말하지. 이 그대로 해석이잖아. 됐나? 그래서 참고로 현무암 같은 경우는 깊어지면 온도 올라가고 있죠? 됩니까? 그런데 현재 화강암은 반대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자, 디귿 열점에서 A와 같은 과정으로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열점이나 해령이나 다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상승해서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스몰 A도 위로 올라가는 것, 상승하는 거 맞잖아. 맞겠지? 네, 답은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서로 다른 장소 생성된 마그마 A, B, C 나와 있는데 A는 자, 지금 해양판이 양쪽 확장될 거니까 해령이잖아. 맞지? 해령은 상승 통해서
자,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멘틀이 부분 용융한다. 근데 부분 용융이란 말은 멘틀 중에서도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이 먼저 녹는다. 그 말이지. 근데 그 성분이 누구와 유사해? 아니, 누구와 유사해? 멘틀 중에서도 녹는 점 낮은 애들이 우선적으로 녹잖아. 그랬더니 누구와 유사합니까? 현무암과 유사하잖아.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리고 섭입을 하게 되면 섭입하면 해양 지각과 퇴적물로부터 탈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멘틀에 물을 공급받으면 멘틀이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녹는 점이 낮은 애들부터 우선 녹는다. 그게 누가 유사해? 현무암과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진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자, 고체가 액체되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뭐 한다? 상승한다. 상승하면 대륙판이 있는데 원래 대륙판이라는 것은 대륙 지각과 밑에 있는 멘틀을 포함한 거잖아. 그 두 개가 색깔 다른 거지. 맞지? 근데 이놈이 올라와서 대륙 지각을 만나는 거지. 그러면 대륙 지각이 닿으면 대륙 지각에 가열시키는 거지. 대륙 지각은 무슨 암질? 유문암질, 화강암질. 화강암질이죠. 근데 화강암질이나 유문암질은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륙 지각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히 보게 되면 이 아래쪽하고 위하고 색깔 다르잖아. 맞지? 서로 다른 마그마기 때문에 색깔 달리한 겁니다. 됐나? 자, 유문암질. 근데 기존에 올라오던 현무암질 마그마와 새롭게 형성된 유문암질 마그마 두 개 섞이겠지. 섞이면 중간 성질은 누구? 안산암질. 그렇지.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분출되는 것은 안산암질입니다. A는 주로 유문암질이 아니라 현무암이다. 자, 니은 마그마 생성 온도는 스몰 A가 B보다 높다. 아까 얘기했잖아. A와 B라는 것은 A는 현무암질 마그마, B는 유문암질 마그마. 아까 누가 온도 높았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는 1000도 이상이잖아. 왜냐하면 녹는 점이 높은 애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됐지? 그건 좀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자. 자, 디귿. C는 물에 의한 암석의 용융점이 하강으로 생성된다. 맞습니까? 자, C에서 섭입한 애들이 탈수가 일어나고 멘틀에 물 공급받아서 멘틀이 온도가 낮아지면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된 거잖아. 맞는 말이지. 답은 4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자, 11번. 어느 판의 경계에 나타낸 건 나는 용융 곡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가봅시다. 자, 가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다. 지금 가를 보게 되면 지금 해양판 있고 약간 봉긋하고 양쪽 나눠지고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발산인 경계인 해령이 되겠지. 해령. 자, 해령 같은 경우는 발산인 경계니까 멘틀의 상승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가의 마그마는 나의 비과정으로 생성될 수 있다. 자, 이거. 자, 가에서 만들어지는 건 상승하기 때문이지. 멘틀이 상승해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상승하는 것. 세로 쪽이 깊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고 있는 B가 되겠죠. 그러면 맞는 말 되겠죠? 됐고. 자, 동일한 깊이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점은 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보다 높다. 이건 봐봐. 이건 자료 해석이야. 물론 이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지식적으로도. 물을 포함하면 용융 온도가, 용융점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지. 이건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내가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자료 해석 잘하는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어. 맞지? 지금 뭐라 그랬어? 동일한 깊이라 그랬지? 동일한 깊이에서 이 선에 닿으면 녹는 거잖아. 맞지? 그럼 각각 두 개를 비교해 본다는 거지. 그랬더니 누가 더 온도 낮습니까? 물이 포함된 게 더 왼쪽에 있잖아. 맞지? 그럼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됐지? 자료를 보더라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부터 볼게. 12번. 자, 가는 하와이 열도 구성하는 섬들의 나이, 그리고 지하 온도, 부포, 멘틀, 용융 곡선 나와 있는데, 자, 가 볼게. 자, 가에서 참고로 나이가 어린 쪽 부분에 열점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전체 이동 자체가 현재 대각선 위로, 왼쪽 위로 가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 아래에 열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동 방향은 0.1에서 27.7, 젊은 곳에서 많은 곳,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럼 방향을 말하면 무슨 쪽 됩니까? 북서가 되겠죠? 위에 북, 왼쪽 서. 그래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서북서쪽이 되겠지만 북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멘틀에 물이 포함되면 용융점이 낮아진다. 자, 멘틀에 물 포함되면 참고로 입자 사이 결합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용점이 낮아지는 거잖아. 맞지? 자, 그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 봤던 그래프하고 좀 다르지? 근데 별거 없죠? 원래 세로축은 우리가 깊이 또는 압력 썼지만 일단 여기는 가로로 썼던 거고 그리고 앞에는 우리가 가로를 온도로 썼지만 여기는 압력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자, 하나만 더 할게. 여기 멘트를 보게 되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트를 있어. 세로축이 뭐라고?
세로축은 온도라고.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물이 포함된 게 아래쪽 내려왔잖아. 온도도 낮단 말이지. 그러면 참고로 이걸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이 내용 가지고 자료 가지고도 알 수 있다 이 말이. 됐지? 자, 디귿. 하와이 열도를 형성한 마그마는 C 과정 하와이 열도 열점이나 또는 발산형 경계는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면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상승, 압력 낮아지는 것. 자, 어떤 겁니까? A, B, C 중에 압력이 무슨 축이죠? 압력은 가로축인데 압력이 낮아진다는 말은 가로축에서 왼쪽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왼쪽 가는 건 A밖에 없잖아. 그래서 A가 맞겠지. 됐나? 원래 의미가 지구 내부에서 상승한다, 압력이 낮아진다.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는 건 A다. 자, 판해근계 마그마 분출되는 지역 쭉 나와 있는데, 자, 이에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자, 이는 여러분들 화살표 보면 화살표가 서로 멀어지고 있잖아. 그럼 무슨 경계야? 발산형 경계. 자, 지금 마그마 분출 말했단 말이야. 자, 분출되는 건 보존형 경계에는 분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 다시. 마그마 분출된단 말은 화산 활동이 있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보존형 경계에는 화산 활동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발산형 경계하고 수렴형 경계만 보면 되는데 발산형 경계는 무슨 암질? 현무암질. 수렴형 경계는 분출되는 건 안산암질이 분출되는 거지. 물론 밑에서는 먼저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었다가 이게 올라오다가 대륙정이 오서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고 근데 두 개가 섞여서 딱 중간 성질인 안산암질이 나오는 거지. 마지막 멘트에 분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분출 나오는 것. 그치? 자, 그러면 이는 발산경계 해령이기 때문에 현재 현무암질 마그마 맞습니다. 자, 분출되는 마그마 SiO2 함량. 자, 참고로 자, 아까 이거 했지? 우리 SiO2 함량. 자, 원래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렇게 배웠잖아. 맞지? 그러면 이들은 SiO2 함량 가지고 바로 성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게 SiO가 오기 때문에 그 함량 가지고 나누는 거지. 자, 그럼 현무암과 안산암 나누는 게 얼마였어? 52. 그렇지. 안산암과 유문암 나누는 건 63. 맞죠? 자, 그럼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러면 E와 D 나오는데 E는 아까 발산형 경계 현무암질이었죠? 자, D는 뭡니까? 서로 부딪히고 있는 수렴형 경계잖아. 맞지? 그러면 무슨 암질? 안산암질.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산암질은 52보다 작고 그리고 현무암질은 52보다 작고 안산암질은 52와 63 사이니까 더 많겠지. 됐고. 자, D 하부에 섭입하는 해양 지각에서 빠져나온 물이 멘틀 녹는 점 낮춘다. 맞습니까? 맞지? 이거는 어디든 간에 섭입하는 곳이면 다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T는 지금 수렴하는 곳, 섭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 맞겠지? 됐죠? 자, 넘어갈게. 답은 3번. 됐습니까? 자, 14번 쉽습니다. 자, 화성암에 관찰할 수 있는 전리 나와 있는데 참고로 가 같은 경우가 무슨 전리? 주상전리. 자, 나는 판상전리. 주상전리는 어떤 암석에서 만들어집니까? 현무암. 현무암이 대표적이지. 그런데 모든 화산암이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제 봤던 삼방산을 보게 되면 그저께네. 삼방산 보게 되면 삼방산은 유문암이었거든. 근데 이 유문암이지만 색깔이 밝지만 역시 지표로 분출돼서 된 애들이야. 걔들 역시 주상전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동열 모르지? 야구 선수. 기아. 엄청 유명한데 그 별명 뭐였지? 야구에 관심 많아? 기억이 안 나? 참고로 손동열이라고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지금은 기아지만 옛날 해태였어. 연고지가 광주지. 광주에 보면 유명한 산이 있는데 무등산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무등산 폭격기라 그랬어. 손동열은. 근데 무등산에 가게 되면 전리가 막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거기는 안산암이야. 그러니까 꼭 현무암만이 아니라는 거지. 됐나? 모든 화산암은 다 주상전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빠르게 식으면서. 자, 판상전리는 모든 심사함이 가능한 이야기고. 자, 간은 용암의 냉각 수축에 의해 형성. 맞는 말이죠? 참고로 냉각되게 되면 수축할 건데 수축할 때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갈라짐이 형성된다. 바로 주상전리를 만든다. 자, 철원 한탄강. 우리나라 현무암 유명한 곳이 제주도하고 철원 한탄강이었죠? 맞나? 현무암 맞습니다. 자, 나의 암석에서 판상전리. 판상전리 맞잖아. 됐지? 넘어갈게. 자, 15번.
자, 주상전리가 생성되는 과정 나와 있는데, 자, 주상전리. 주상전리는 참고로 어디 잘 만들어지죠? 주상전리는 현무암. 근데 현무암뿐만 아니라 모든 화산암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그때 그 그림자로 봤을 때 제주도에 현무암도 많지만 유문암으로 되어 있는 산방섬도 있다고 그랬어. 아주 경사 급하지, 거기는. 근데 거기도 자세히 보게 되면 주상전리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화산암들은 모두 다 가능하다 그 말이야. 밖으로 분출되면 빠르게 식을 거니까. 빠르게 식으면 수축할 거니까 수축이 막 이루어지면 서로 당길 거니까 끊어짐이 생긴다는 거지. 됐나? 그리고 광주에 무등산이라고 있거든. 알고 있습니까? 거기 수박도 유명하고. 선동열 알고 있습니까? 야구 선수. 오케이. 자, 무등산에는 안산암이 있는데 거기도 주상절리가 발달돼 있어. 어쨌든 모든 화산암은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현무암이 많이 보였잖아, 맞지? 자, 가볼게. 냉각과 수축에 의해서 될 것이다. 냉각 과정은 기억에 해당한다. 지금 원래 용암이 식으면서 지금 주상절 형성됐잖아, 맞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자, 표면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다. 봐봐. 왜 갈라진 거야? 왜 벌어진 거야? 식어서 수축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용암이 나왔을 때 겉부분이 먼저 식습니까? 아니면 속이 먼저 식습니까? 겉부분. 그럼 먼저 식은 애들 먼저 수축하고 먼저 생기겠지. 그래서 이 주상절을 보게 되면, 이 전리를 보게 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좁잖아. 위가 많이 됐다 그 말이잖아. 그렇지? 자, 주상절리는 주로 심성암이 아니라 분출된 화산암이 되겠죠. 화산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자, 이거는 지금 지진파의 속도가 나왔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앞에 문제 중에는 어떤 문제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지진파의 속도와 관련된 건 누구지? 온도지.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거 아셔야 돼, 이거는.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섭입대 부근의 지진파 단층 촬영이라 돼 있고, 그리고 봐봐. 편차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잠깐만. 일반적인 편차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지금의 측정값에서 평균값을 빼는 거야. 측정값에서 평균값을. 그러면 일정 값을 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측정값이 클수록 이 값은 값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겠죠. 일정한 값만 뺄 거니까 지금 측정값이 크면 그 값은 크게 나오는 거지. 이해됩니까? 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 봐봐. 피파의 속도 편차가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로 나오면 우리 속도가 작단 말이지. 플러스로 나왔단 말은 원래 동일한 값을 뺄 거니까 우리 값이 컸단 말이지. 됩니까? 그래서 속도 편차 플러스 나온 게 빠른 것, 마이너스 나온 게 느린 것 이 말이잖아. 됐나? 자, 그럼 갈게. 근데 왜 이 말을 먼저 했냐면 편차는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가도 다른 자리에 막 나와. 근데 똑같은 원리야. 평균값을 빼든 아니면 평년의 값을 빼든 어쨌든 지금의 값에서 빼는 거야. 됐지? 네, 할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 지금 밝은 부분은 저속이잖아, 맞지? 맞나? 저속이란 말은 온도가 속도가 낮단 말은 온도가 높은 거죠. 자, 지금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색깔이 어둡게 나타나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은 온도가 낮은 놈이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는 또 문제 섭입되라 그랬는데 섭입이란 말은 표면에 있는 애가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원래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표면에 있는 차가운 놈이 들어간 거지. 그 말은 현재 섭입대가 바로 이렇게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어두운 색깔로. 됩니까? 비스듬하게 들어간다. 차가운 놈들이 들어왔다. 됐지? 자, 그리고 용융 곡선 나와 있는데 스몰 a와 스몰 b를 보게 되면 지금 물을 포함한 화강암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보게 되면 물을 포함한 멘틀이죠. 스몰 b는 뭡니까?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 됐지? 자, 가볼게. 자, A는 섭입하는 판에 속하는 영역이다. A는 섭입하는 판. 참고로 섭입했기 때문에 주변보다 차가운 놈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속도가 빠른 거지. 맞지? 이 전체가 섭입대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스몰 a는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곡선. 스몰 a는 물이 포함된 멘틀 맞지? 멘틀도 암석으로 돼 있잖아. 맞나? 그래서 암석이라는 말 쓴 거고. 자, B 영역의 마그마는 주로 기억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다. 지금 B. 자, 섭입해가지고 섭입하면 탈수가 일어나서 물 공급되는 거지. 맞나? 지금 여기 B라는 것은 섭입하면 탈수가 일어나서 물 공급될 거잖아. 그 멘틀의 부분 용리에서 마그마 만들어지지. 그걸 말하고 있잖아. 됩니까? 그래서 지금 볼게. 그래서 기억 과정이라는 것은 물 공급돼 가지고 물 포함하지 않은 멘틀이 물 포함한 멘틀이 될 거니까 녹게 된다 이 말이잖아. 됐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자, 넘어가 됩니까? 자,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의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 암석이 용융곡선 나와 있는데 용융곡선 세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참고로 제일 왼쪽에 있는 건 뭐지? 화강암, 물을 포함한 화강암 되겠지. 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건 물을 포함한 멘틀.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은 물 포함하지 않은 멘틀. 됐죠? 자, 가볼게. 자, 기억 깊이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기억에서 온도 증가하면, 이건 온도 증가란 말은 온도가 가로우니까 가로축의 변화, 오른쪽 간다 그 말이지. 자, 그랬더니 이 선에 넘어 안 넘어? 이 선에 닿고 넘었죠? 그럼 녹을 수 있겠지. 왜냐면 용융곡선의 오른쪽이 녹아있는 영역이니까. 됐지? 자, 그래서 화강암이 녹을 거니까 유문암질, 화강암질 같은 말이잖아?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 수 있겠지. 됐죠? 자, 니은 깊이. 니은 깊이의 멘틀 물질은 온도 변화 없이, 온도 변화 없단 말은 가로에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상승, 그대로 위로 올라오라 그 말이잖아. 그러면 그대로 올라가면 용융곡선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지. 참고로 잠깐만. 이 파란 선의 파란 화살표의 왼쪽은 무슨 용융곡선이야? 화강암이죠. 이 문제 물어본 건 현무암 물어봤잖아. 잠깐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 있었죠?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 경우는 발산형 경계나 열점에서 상승부라서 상승해서 멘틀의 부분 용융이 어디서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참고로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올라와서 물 포함되지 않은 멘틀. 올라와서 이 선에 닿아서 되는 거였잖아. 근데 얘는 훨씬 더 왼쪽에 있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 곳이 섭입하면 탈수해가지고 주변에 물 공급받아가지고 멘틀이 부분 용융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물 포함하고 있는 멘틀 이 선과 관련된 거지. 근데 지금 니은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됩니까? 그렇지?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의 깊이에서 멘틀 물질은 물이 공급되면 용융될 수 있다. 디귿 깊이에서 멘틀 물 공급. 그러면 물 공급된 건 요 점선 이걸 쓰라 그 말이잖아. 근데 이 점선보다 디귿이란 말은 이놈은 더 오른쪽에 있지? 바로 이 용융곡선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녹아있는 영역이지. 되겠지? 그래 볼 수 있겠죠.